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차트 읽어주는 남자 플루토스의 엑시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4월 말에 여러분들 뵙고 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연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5월 달도 일주일이나 지났네요. 5월 7일입니다. 한번 비트코인이 그동안 2주 동안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느 위치에서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항상 보는 것처럼 5월 달 이제 시작했으니까 월봉 캔들 같이 볼 건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 이제 시작한 가격 지금 5월 시작한 가격 이거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5월 달 한 일주일 지나면서 현재 비트코인이 잘 오르고 있습니다. 5월 시가가 8,600 한 30달러 거래소마다 좀 차이 있습니다. 8,630달러 선인데 지금은 9,000달러를 넘어서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여주고 있네요. 양봉. 4월달 캔들이 3월달 캔들보다도 더 큽니다. 결국엔 3월달 캔들보다도 더 큰 양봉으로 만들었고 바로 이어서 5월달 일주일 동안 또 많이 올랐습니다. 시작한 가격이 8,000, 조금 있다가 또 계속 언급할 거예요. 8,629달러, 8,629달러. 어디서 언급할 것이냐면은 좀 이따가 주봉이랑 그리고 단기 차트에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 가격은 월봉 요거 한번 잘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또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모습을 지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삼각형 형태의 수렴이죠. 삼각 형태의 수렴이 아직도 계속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봤을 때는 여기쯤 있었습니다. 여기쯤. 그쵸? 한 7,600, 7,700 막 거기서 왔다 갔다 넘네 못 넘네 내려갈 가능성이 크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엔 이 삼각형 수렴의 이 중심부까지도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상단에 다시 한번 터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점 2017년도에 2만 불 가까이 2만 달러 가까이 고점 가장 높은 고점이죠. 비트코인의 고점을 만들고 그리고 2019년도 6월에 14,000달러 그 다음에 올해 2월에 또 10,000달러 좀 넘는 가격 그리고 현재 9,500선까지 올라가면서 고점들은 계속 낮추고 있고 이런 트렌드 추세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세선을 만들고 한 2번, 3번, 4번이나 좀 터치를 했네요. 저희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가격이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해서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4번이나 터치했던 가격을 돌파했구나, 넘어갔구나, 삼각형이 이제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돌파를 한 이후에 꼭 하나 주의해야 될 사항은 돌파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격선은 직전 고점인 올해 2월 달의 고점인 1,500달러 정도 선 그리고 작년 고점 근처 가기 직전에 12,000달러 선이 저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넘어가게 됐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RSI죠. RSI가 50포인트도 넘고요. 현재는 57포인트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RSI도 마찬가지로 RSI 트렌드 자체도 넘어가고 있고요. 54포인트를 넘어가게 됐을 땐 2016년도부터 이와 같이 고점 50포인트 이상에서 유지했을 때는 상승 흐름을 계속 가져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7포인트까지 올랐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각종 미디어랑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몇 년 전 이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때부터 막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한 2년은 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6일 남았습니다. 12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죠. 블록이 형성되는 게. 그러니까 캔들이 일주일짜리 캔들 하나만 더 만들면은 반감기예요. 반감기가 이제는 반감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이야기는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반감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반감기에 또 인해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오를 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 심리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뭐 다른 부분이면 반감기에 대한 거는 한참 그 이후에나 공급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감기에 대한 효과는 한참 이후에나 나올 것 같은데요. 주목해야 될 사항은 반감기 직후에는 첫 번째도 그랬고요. 두 번째 2016년도에도 그랬고, 반감기 직후에는 해시레이트라고 하죠.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좀 어느 정도 폭의 조정 기간을 두 경우 다 크든 작든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한 일주일 뒤에 발생할 반감기가 또 이번 세 번째도 그런 조정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 이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면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얘기 할 수 있겠죠? 요 주봉 같이 봤고, 여기서 보시면 이동평균선 녹색, 빨간색, 그다음에 검은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녹색은 20주 동안의 20주 동안의 평균 가격선이고요. 빨간색 선은 200주 동안의 평균 가격선, 검은색 선은 300주 동안의 평균 가격선이에요. 요거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차트로요. 이렇게 체크를 해놨고요. 300주 이동평균선은 여기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죠. 여기 꼬리 딱 터치했었습니다. 300 여기 써야지 이렇게 300 MA 300 MA 여기 방금 이야기했었던 수렴 삼각형의 상단 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주 이동평균선 고개를 드디어 조금 들었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랑 같이 이야기했었을 땐 100주 이동평균선 약 7,000 그리고 20주 이동평균선 요 사이 구간은 저항이니까, 그리고 이 수렴의 중심이다.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조정받는다고 하면 다음에 200주 이동평균선을 주목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돌파를 했고, 지금 저항은 직전에 고점이 $10,000달러. 그리고 이 트렌드인 9,500 정도 선이 지금 현재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일봉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는 거래량 이렇게 같이 보시면 언제죠? 이게 지금 일봉이죠. 지금 요 양봉 나왔던 게 4월 29일이네요. 요 양봉, 여기 거래량 발생했었던 이게 4월 29일 저희가 막 이때 넘나 마라 막 그러고 있었을 때가 이때였고요. 결국 삼각형을 돌파를 하면서 삼각형 형태로 진행된 거가 돌파가 되면서 그 20주 이동평균선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200일, 10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겹치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이동평균선의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평균 가격이 이렇게 겹쳐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중복되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8,000선을 강한 저항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돌파를 하면서 볼륨이 좀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됐죠. 그리고 현재도 양봉으로 계속 키우면서요. 양봉으로 키우면서 결국에는 요렇게 한번 볼까요? 종가는 지금 이게 캔들이니까 라인으로 하면은 이게 종가들만 연결한 거잖아요. 종가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 꼭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처럼 여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캔들 자체를 잘 주목해 보세요. 캔들로 다시 바꿀게요. 캔들로 바꾸면 종가들이 계속 높아지고 저항일에서 내려갈 줄 알았는데 결국 뚫었죠. 또 지금도 종가들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저항인데 여기 저항인데 9,500, 9,200, 9,500 저항인데 계속 종가들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그 거래량이 어느 정도 계속 받쳐주면서 종가들을 계속 높인다고 하면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물론 모멘텀이라고 하는 상승에 대한 힘 자체는 한번 돌파했었던 4월 29일에 비해서는 줄어든 건 맞죠. 상승이 발생하고 이렇게 줄어든 건 맞죠. 하지만 올라는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올라는 가고 있다. 흔히 말하는 쐐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쐐기 형태로 이때도
이때도 쐐기 이야기를 했고 여기도 쐐기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쐐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향 쐐기. 하지만 뚫었고 뚫으면 또 뚫는 거니까 한번 그래서 가격들을 잘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6시간 차트입니다. 6시간. 캔들 하나가 6시간짜리고 이 트렌드 라인 계속 말씀드렸던 내려오고 있는 네 번째 터치를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일봉상, 주봉상으로는 막 4번 터치를 했지만 최근도 지금 첫 번째 도전, 두 번째 도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볼 법하죠. 그리고 그 5월달 시작한 가격 또 나온다고 했죠.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지금 8,629달러 이 거래소 말고 다른 거래소는 뭐 몇 달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었을 때는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채널을 계속 따라서 6,400에서 6,400까지 조정을 받는가 하락이 이어지는가 아니면 저점을 높인 상태니까 올라가는 상향으로 좀 방향이 바뀌어서 결국엔 올라가는 채널의 상단까지 도달 가능한가 여기까지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뭐 한 주 쉬는 동안 이렇게 가버렸어요. 비트코인이. 결국엔 브레이크아웃 됐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올라가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동일한 가격까지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결국엔 5월 시작한 가격인 8,629달러를 8,630이라고 할게요. 8,630선을 만약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이탈하면 돌파했던 가격인 8,000선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런 차트 패턴을 더블탑이라고 그러죠? 더블탑. 쌍고점. 꼭대기가 2개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5월 시작한 가격인 8,600선은 목선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갔을 때의 타겟은 1차적으로 8,000선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같이 체크해 보려고 6월 달에 이게 넘어가면 아이고 가격이 이렇게 뚫고 가면 더블탑이고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올라가는 거지. 그죠? 하지만 지금 이때 요 부분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가격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음봉이 엄청 큰 음봉이 나왔어요. 큰 음봉이 나와서 바로 그냥 절반 정도, 상승의 절반 정도까지도 내려왔었죠. 근데 두 번째는 오히려 음봉의 크기보다는 음봉은 조금 나오고 양봉으로 계속 위를 자꾸 이렇게 두드립니다. 일봉에서 저희가 봤었던 것처럼 크기가 작은 일봉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요. 이때랑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당장으로는 9,200입니다. 9,200. 지금 당장의 고점 한번 볼까 체크를 해볼까요? 9,400이네요. 9,400. 죄송합니다. 9,400선 넘어가는지 한번 잘 봅시다. 고점을 높이는지. 그리고 시나리오도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죠. 이 시나리오 계속 이야기했었던 이 내려가고 있는 채널에 대한 시나리오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얼렁 빨간색 시나리오도 같이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빨간색 넣어야죠. 빨간색 시나리오 얼른 같이 넣어야죠. 왜냐하면은 생각이랑 좀 바뀌었으니까요. 이 내려가고 있는 채널 이게 여기가 2019년도 6월이었죠. 6월 여기 14,000 고점 만들었었던 결국에는 고점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죠. 낮아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방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빨간색 시나리오 자체는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서 가느냐? 반감기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가 계속 큰가? 일주일 동안 돌파하는 거 아니야? 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상승 자체가 이 트렌드를 돌파하면서 생긴 트리거 이제 상승에 대한 시작으로 사람들이 여기게 된다면 외부에서
외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계속 유입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고점들 물론 중간중간에서 매도하는 사람들은 생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는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생각해본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때 돌파를 실패한다고 하면 뭐 내려간다는 얘기니까요. 실패한다고 하면 보통 상승 이후에 절반 정도 가격, 절반 수준, 상승의 절반 수준, 상승의 최소 절반 수준 정도까지는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땐 이 내려가고 있는 채널의 이 중심, 메디안 라인, 그리고 100주 이동평균선, 20주 이동평균선들은 차차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7,000달러 선, 더 깊게는 6,400선, 진짜로 더 많이 내려가면 200주 이동평균선 차례차례 지지를 어디에서 받는가 요거를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5월달 내내 같이 이야기할 거고 6월달에도 올라가면은 얘 얼렁 지울 거고요. 올라가면 얼렁 지울 거고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 요거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재밌는 차트 한번 같이 좀 볼까요? 지금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라인 차트죠. 라인입니다. 그 라인을 종가들만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 그 Y축에 이 세로축의 가격은 선형으로 같은 가격끼리 동일하게 눈금들을 만들고 있는 선형 차트예요. 선형 차트상 종가들을 연결한 종가 그리고 종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4번 터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삼각 형태로 지금 수렴 이 폭을 좀 줄이고 있다. 그리고 반감기 밑에도 일봉의 종가 이렇게 터치했을 때 계속 종가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9년도 하락 채널에서도 종가들이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종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일봉상 RSI 상대 강도 지수 RSI는 과매수 상태에서 2020년도 2월 달에 만들었던 최고 높았던 가격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이런 거를 고점은 낮은데 아직까지는 고점을 높이진 못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상승으로 이어질지 어떨지 모릅니다. 가격이 이제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이제 생겼으니까 고점이 높아진 이런 상태를 하락 다이버전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락 다이버전스. 그래서 과매수 상태에서의 하락 다이버전스는 지금 현재는 발생 중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주의는 해야 된다. 주의는 요한다. 그래서 주목해서 주의는 꼭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우리가 이거 지금 맞춰야지 결국에는 수익으로 그게 이제 돌아오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랑 다른 방향으로 가격이 진행이 됐을 때 그럴 때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아마 내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키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도 필요하다.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비슷했던 구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12시간 차트인데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12시간 차트. 뭔가 선들이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거는 2015년도예요. 2015년도. 그리고 이건 지금이고요. 이 복잡한 선들은 결국 지수이동평균선입니다. EMA 선들이고요. 녹색, 빨간색, 회색, 그 다음에 이 파란색에 따라서 이제 기간들이 이제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파란색이 가장 긴 이동평균선인데 그러니까 추세가 변하는 과정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2015년도랑 지금이랑 같은 타임프레임, 그러니까 12시간 차트에서 트렌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추세는. 물론 강한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내려가고 있는 트렌드도 있지만 내려가고 있는 수렴의 상단도 있지만 추세, 가격이 변화하는 과정은 굉장히 유사하다.
요 부분 한번 체크해서 물음표 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감기까지 오르고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고 또 이렇게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 요거죠.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은 이때랑 비슷하다는 거죠. 이때랑.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죠? 이거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의 가정과 시나리오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또 그리고 중심은 이게 반감기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비슷하다. 고점이 지금 발판으로 삼고 한 번 더 크게 오른 다음에 조정을 좀 겪었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고점은 얼마입니까? $10,000에서 1,500 정도 선이 될 겁니다. 여기 하나 더 있네. 1,500 정도 선이 될 겁니다. 양봉으로 지금 현재도 종가는 계속 높이고 있어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도달해서 이마저도 넘어가는가 요거를 이번 주에 좀 살펴볼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비슷한 차트로 이건 이제 중심인데 2014년도에 하락하고 다시 바닥을 만들고 상승으로 이어갔던 사이클 흐름. 2017년도에 고점 하락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흐름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고점과 역사적인 고점과 역사적 저점. 역사적 고점과 역사적인 저점의 중심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리고 중심선 얼마입니까? 대략 8,000이고요. 지금은 이때는 약 $470였네요. $470 정도 선. 그래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8,00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수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000까지는 좀 조정을 하더라도 다시 상승으로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00까지 조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8,000을 지켜준다고 하면 그래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본 거예요.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지금 계속 사이클이 4년마다 반감기라고 하는 공급량들이 좀 줄어드는 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이동평균선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동평균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볼게요. 100, 200, 300 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100일짜리, 200일짜리 여기로 봅시다. 노란색 100일짜리, 200일짜리, 300일짜리 이런 순서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200주죠. 주봉이니까 200주 이동평균선이 2019년도에 저점이었고 종가가 거길 지킨 반면에 30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딱 터치를 했어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첫 번째 저점은 여기였고 두 번째 저점은 여기였습니다. 하지만 살짝 저점을 더 높은 저점으로 만든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트렌드를 돌파하면서 여기처럼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수렴으로 해서 변동폭을 줄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상반기는 계속 살펴볼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다음 주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아마 제 이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9,500을 넘어서 10,000불까지는 좀 가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비트코인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